자, 은유적 사고가 이제 철학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일단은 크게 하나 말씀드리면, 철학 이론이 지금 은유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죠. 추상적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면 절대성이 없죠. 그게 사실은 데리다가 해체론을 쓰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은유를 갖고 어떻게 절대성 주장을 하냔 말이에요. 은유 갖고 만든 이론을 갖고 어떻게 너도 나도 다 상관없이 이건 절대적이요.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데리다가 지금 해체론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해체론의 내막은 뭡니까? 이게 다 사실은 은유로 구성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지금 데리다가 처음이 아니죠. 니체가 훨씬 전에 말했죠. 진리는 한 무리의 은유일 뿐이에요 하고 일찍 고발했어요. 데리다가 새 버전으로 해체 버전으로 더 세게 마이크도 상태도 좋아지니까 20세기 정도 되고 그래서 훨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은유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해체론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아, 철학 이론이 은유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것이 해체되어야 마땅하고 최소한 절대라고는 주장할 근거는 없답니다. 체험주의도 그것까지는 다 받아들이죠. 은유론을 쓰니까. 거기까지 보면 해체론 같아요. 그런데 체험주의는 그 뒤에 자, 옛날 이론 다 무너뜨리고 나면 뭐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데리다는 답을 안 합니다. 나 포스트 모던 딱 하고 답을 안 해버려. 그 답을 안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해체하고 답을 하면 포스트 모던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뭔 이야기 하면 너만 이야기 해보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침묵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금 체험주의가 달라지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 실제 쓰는 경험, 실제 쓰는 개념의 구조는 뭐고 이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는 더 나은 뭘 할 수 있나요? 철학이 여전히 그걸 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실한 개념, 은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갖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나요? 여전히 더 나은 것이 뭔지를 물어야 되고 또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적인 논의를 찾아가고 있죠. 데리다는 그 부분에 침묵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못된 거 해체해 줬으면 각자 집에 가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주의가 우리 자신의 인지 구조에 대해서 더 나은 해명을 하고 이 부실한 인지 조건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더 나은 것이 뭔지를 여전히 탐색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체론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마크잔 선생님의 주장, 그 사이에 이 모든 걸 수렴해서 한 주장을 정리해보면 우리 모든 경험은 신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신체적인 요소로부터 완전히 떠서 이 단절된 그런 유형의 경험은 아무리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아무리 뭐 상상이 나래를 펴도 이 신체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인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신체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상상적인 내용도 만들어지지 완전히 단절된 상상, 완전히 뭐 경험과 단절된 그런 메커니즘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우리 모든 경험은 신체화되어 있다라는 말의 한 축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의 경험적 책임. 철학이 그전에는 뭐 경험적 지식에 묶이지 않고 철학은 층위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처럼 오랫동안 얘기하는데 경험적인 지식하고 충돌하게 되면 철학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학은 현재 경험적으로 밝혀진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그걸 포함하는 방식으로 가설이 만들어져야지. 근데 옛날 이론들은 그걸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많이 있죠. 그건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너져야 맞죠. 더 이상 현재 지식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박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경험적 책임 이 말씀은 철학이 경험적 지식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이론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탐구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을 키워드로 쓰고 있습니다. 철학의 경험적 책임이요. 또 더 최근에는 인지적으로 현실적인 철학적인 사유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인지가 되지 않는데 인간은 무슨 동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만든 이론이 계속해서 그 기본 가정에서 안 맞아가면 그냥 상상에 불과한 것이죠. 이거는 제가 한 3, 4년 전에 쓴 책에
저 책 쓰고 나서 읽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강의하느라고 이렇게 책들을 살펴보니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말이 제가. 오늘 강의 좀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까 싶어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여기 부분입니다. 마음에 대한 경험적 해명은 인문학자의 동의나 우려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경험 과학자들이 인지 구조를 탐색하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죠. 그거는 우리가 동의하거나 우리가 뭐 결정권자도 아니고, 오히려 인문학이 경험적 지식의 성장에 따라 스스로를 변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험과학이 인문학을 위협한다고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경험과학은 우리와 세계에 대한 경험적 해명의 체계고 다른 모든 지식의 확장을 위한 교두보일 뿐입니다. 경험적 지식이 인문학이 되는 건 아니죠. 경험적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에요. 다만 인문학자가 그걸 뭘로 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경험적 지식이 반박할 수 없는 지식을 전제하고, 그리고 인문학 이렇게 돼야지, 전혀 경험적 지식과 상관없이 인문학은 그 독립적인 인식 체계를 갖는가, 그럴 리가 없단 말입니다. 경험적 지식도 우리 인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문 탐구 영역이고, 주제가 좀 다를 뿐이죠. 관심사가 좀 다를 뿐이죠. 인문학도 우리 인지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사고하고 추론하고 추정하고, 이게 다 인지적인 구조 안에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인지과 같은 경험적 지식이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밀고 들어온 같은 위협에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위협을 느끼실 일이 아니고, 이걸 받아들여서 인문학적으로 새로운 인간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까? 여전히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고요. 근데 왜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일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경험적 지식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느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지식의 확장을 위한 교두보 제공하니까 새로운 교두보를 통해 새로운 인문학적 사유가 열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현재 제가 지속하고 있는 작업도 저 새로운 인문학이 어떤 양상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저한테. 새로운 철학은 만약에 저 조건에 다 걸러내지고, 철학사 중에서 옛날 저 조건 때문에 걸러내지고, 그 다음에 남은 영역에서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그게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에 걸려 나오고, 옛날 이론 중에서도 그 요소를 제거하고 나서 우리한테 남은 것으로 지금 남은 영역에 우리가 어떤 사유할 수 있나.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열지 못했던 세계가 너무나 크게 열려서 고민입니다. 저 경우에는. 과거의 객관주의적이나 초월적인 이론은 아니고, 제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자연주의적인 입장인데, 너무 크게 열려서 수습을 못할 지경에서 고민이지, 내가 갈 길이 없어서 어디 갇히고 저 자연과학한테 땅 다 뺏기고, 저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제 능력에 붙여서 새로운 영역을 설명을 못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자연과학 때문에 제가 무슨 그 영역을 침해받아 좁아졌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지금 그 초월적인 가정이다, 선험적 가정이다 그 벗어났을 때 새로운 탐구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오히려 경험적 지식이 새롭게 이렇게 열어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